안녕하세요. 남의 소에 멍에를 메워 제 밭을 간다라는 속담을 아셨나요? 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딱이 그 속담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본인 될 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염치는 없어지고 뻔뻔해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기적이게 될 수 있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싹수가 노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저도 결혼에 결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뭐 하나 더 해주려고 하는 모습에 결혼에 결심한 거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어떻게든 제 것을 가져가서 시어머니 욕구를 들어주는 남편을 이제는 보지 않고 사는 중이에요. 그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사내 부부였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벌긴 했지만 그래도 벌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남편이 월등히 돈을 많이 버는 건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저보다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된 건 아니라서 은행 신용도는 제가 더 좋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신혼집에 대한 대출들은 제 이름으로 진행했어요. 신혼집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어서 혼수나 다른 결혼에 필요한 부분들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신혼여행 경비로 쓰라며 저희한테 1,000만 원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너희 신혼여행 갈 때 포함되어라. 나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봤자 강원도나 제주도 정도였지. 요즘에는 해외로도 많이 간다며. 갈 때 못했어. 이렇게 큰 돈에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비행기 타보겠어요? 엄마가 돈이 어딨어서 엄마 쓰지 이걸 뭐 하러 줘? 부모 마음이야. 다 그런 거야? 집도 하나 못 해주는데 정도는 봐줘야지. 우리 막내 결혼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1,000만 원을 지 말았어야 됐어요. 어머님한테 1,000만 원 받고 어머님한테 거의 1,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미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대는 몰랐죠. 저도 처음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신혼여행에 보태쓰라고 1,000만 원을 주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진짜로 신혼여행은 좀 좋은 곳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혼수에 보태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준 1,000만 원 신혼여행 가는데 쓰지 말고 우리 혼수 좀 좋은 거 장만하는데 드리는 게 어떨까? 왜 지금 우리 견적 받아서 사려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들이 한두 개 정도 바꾸는 거 정도야? 아니, 솔직히 과전 제대로 하나 사면 10년은 쓰는데 신혼여행은 길어봐야 일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몇백만 원 쓰는 게 아깝기도 하고 원래 결혼식 비용이 다 그렇잖아. 그렇게 치면 돈 안 아까운 게 어디여. 우리 식장 1시간 대화하는 것도 그것도 몇백만 원 나오잖아. 아이 그거야말로 신혼여행 가는 것보다는 혼수의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을 쓰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신혼여행에서만 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완강하게 말하니 저도 돈이 아까운 마음도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신혼여행 비용을 줬다는 이유로 본인 놀러 가실 때마다 연락하셔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속초로 여행 가기로 했어.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신혼여행 경비로 1,000만 원 준 거 알지? 이번에 나 90만 원 정도 여행 가는데 보태줘봐라. 처음에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셨으니 어머님 여행 경비 정도야라고 생각하고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주도에서 한 달 의살이 하는 게 그렇게 유행이라며 나도 맨날 산 있는 곳에서만 살아봐서 이제는 바다 있는 곳에서 살고 싶더라고 한다. 한 달 살이 비용이 300만 원 정도 하는데 너희가 보태줄 거지네. 300만 원이요. 생각보다 가격이 있는데 그냥 여행으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다녀오신 건 어떠세요? 너는 나한테 1,000만 원이나 받아가 놓고 고작 300만 원이 아깝냐? 됐다. 우리 아들한테 타라고 해야지. 어머님은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남편한테 가서 보내달라고 했죠. 자식이 남편은 하면 말을 안 해요. 신우도 있고 아주버님 있는데 매번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남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만 돈 달라고 하시는 거야? 아주 이랑 신우도 있잖아.
형이랑 누나는 결혼해서 애 키우느라 정신 없잖아. 우리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낫지. 밑빠진 덕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4번째 여행 가신다고 하는 거잖아. 형이랑 누나는 엄마한테 제대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편하셔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도 받았잖아. 우리가 무슨 은행이야? 그거 우리 주신 돈이었죠. 아 근데 어머님이 계속 급한 게 되면서 돈 가져가시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 시어머니가 여행을 2에서 3년에 한 번 가면 당연히 큰 맘 먹고 해드릴 수 있죠. 제가 결혼하고 1년 사이에 4번이나 여행을 가셨어요. 그러니 가실 때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에서 400만 원씩 보태드리니 어머님한테 받은 1,000만 원이 우리한테 준 건지 본인 여행 상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말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신혼여행을 호화스럽게 갔다 왔으면 말도 안 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혼수에 그 돈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쏟아내고 1년 내내 번이나 여행 가셨는데 더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지요? 동창들이랑 경주 여행을 가신다면서 돈을 붙이라고 하길래 남편한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으름장을 왔습니다. 어머니, 여행 경비 버텨드리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 에이,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보태드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대신 우리 혼수 좋은 걸로 바꿔서 아직도 잘 쓰고 있잖아. 남들이 신혼여행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가 창피해 말을 못해. 그때 그냥 어머님한테 받은 돈으로 여행이나 갈 걸 그랬어.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아이, 왜 또 그래? 그리고 엄마가 돈 써봤자 뭐 얼마나 쓴다고 계속 그 얼마나 쓰신다고? 처음 여행 가신다고 90만 원 받아가시고 그 다음엔 제주도 가신다고 300만 원에 제주도 다녀오셔서는 강원도 놀러 가신다고 50만 원 이렇게만 해도 벌써 50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야? 계속 우리한테 신혼여행 경비 1,000만 원 보태줬으니 본인 여행 경비 보태줘야 한다 하시는데 언제까지 려야 되는 거야?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부터는 절대 안 들릴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제가 완강한 태도로 말하니 남편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경주 여행 경비를 대드리 이제는 이렇게 여행 경비 보태드리는 일 없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지나는 어느 날 시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는데 홈쇼핑 채널에서 세부 여행 결합 상품이라고 호텔과 비행기 등에 대한 묶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채널을 돌리시다가 말고 그 홈쇼핑 채널을 켜 놓으시면서 이 교회에 세부로 가족 여행을 가지고 하셨어요. 너희 결혼하고 가족 여행 한 번은 못 갔잖아. 홈쇼핑 상품이 제일 저렴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왕 이거 본 김에 우리도 세부로 여행이나 가자. 어머님, 저번에 여행 가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저희 돈 없어요? 그리고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세부 여행 저렴하게 가면 1인당 560만 원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너무 저렴하게 가면 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안 좋아. 너희 둘이 버는데 왜 돈이 없어? 돈 잡아먹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신혼 여행 비용 하라고 1,000만 원이나 보태줬잖아, 어머니? 그거 저희 쓰라고 보태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저희한테 주신 건지 어머님이 쓰려고 맡겨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보내드릴 돈 없으니까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보태달라고 하시던지요. 제가 이번에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며 전 가고 싶으시면 아주버님과 신우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편하셔서 그런지 만만한 저한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가족 여행을 가자며 조렸어요. 그럼 이번에 여행 같이 가면 내가 더 이상 여행 보내달라 소리 남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시어머니는 계속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설아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는 시댁을 나왔죠.
남편이 집을 가는 내내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도 엄마 모시고 여행 다녀온 적 없잖아. 그럼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간 적 있어 없잖아. 그리고 어머님 여태까지 여행 많이 다니셨으면 우리 돈이 썼거나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어느 정도는 안 된다는 거 아실 필요도 있어? 언제까지 우리가 어머님 여행 경비 드릴 건데 남편도 결국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까지 하셔서는 이번만 보내달라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랑 신이한테 하소연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신이가 저한테 전화했었거든요. 엄마가 여행 보내달라고 하셨다며 우리 엄마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올케가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 자식은 나도 우리 엄마 힘들어서 안 보고 살잖아. 형님, 1년 사이에 벌써 4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안 된다고 못 박았거든. 그래서 나랑 오빠한테 전화한 거구만. 괜히 편들어줬다가 나한테 불똥 튈까봐 내가 올케 말이 맞다고 했거든. 부모님이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자식이 돼서 보내줄 법도 안 돼. 신우는 물론이고 아주버님 본인들한테 여행 경비 내달라는 소리 할까 봐 제 편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본인 자식들도 여행 가지 말라고 하면 어머님도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오히려 여태까지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했으니까 하면서 체념할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보란듯이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불러다가 한 소리 하셨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일을 하지도 못하겠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엄마 여행 보내준다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자식 헛 키웠지. 헛 키웠어. 알아놓은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콧방귀가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전전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결국 남편이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저랑은 상도 없이 쇼핑. 여행 상품을 버렸거든요. 사실을 몰랐죠. 일주일 정도 지났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여행 보내달라고 하소연하시려고 그러시나 했습니다. 그냥 들어드리고 말자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시어머니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 준비했냐 물어보셨습니다. 너들 준비는 다 했냐? 나는 벌써 짐도 다 싸놨어. 설레서 잠이 안 와네. 무슨 짐이요?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아범이 말 안 했어. 아범이 그때 나 알아. 누운 게 마음이 안 좋았는지 홈쇼핑 상품 결제했다고 하더라. 이번 주 주말에 가는 거잖아네. 그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고. 제가 여행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넌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 아들이 엄마 여행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뭔데 난리야. 시어머니 입에서 남편이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꺼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죠. 어머님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 홈쇼핑 상품 샀다고 하는데 정말이야 기야.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 그게 엄마가 그것 때문에 알아놓으셨나? 그게 진짜 아파서 그러신 거야 아니잖아. 그냥 우리한테 시위하거잖아. 그리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멋대로 여행 상품을 결제해? 당신이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나도 더 보내드릴 생각 없어.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엄마 모시고 여행 간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결제한 거지? 됐고, 지금이라도 환불해. 이번 주 주말이니까 어느 정도 도는 건질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 장단에 맞춰 줄 생각이요. 없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얼렁뚱땅 보내드리면 또 이런 수를 써서 여행 보내달라고 하실 분이니.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환불하라고 했죠. 100% 아니더라도 70에서 80% 건지겠지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환불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야. 지금 취소한다고 해도 그냥 취소만 되는 거야? 다른 홈쇼핑보다 저렴하다고 한 거란 말이야. 내가 그때 봤을 때 1인당 100에서 150 정도였는데 그게 뭐가 저렴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100만 원 이하면 세부 여행 가는 게 천지인데. 당신 찾아보기 했어. 그래도 어머님 모시고 가는데 5성급 호텔에서 자는 게 낫지? 그때 당신이 저렴한 상품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그런 것들은 네가 불편하시다고 했잖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못 잡아서 사실 당신이랑 같이 가려고 인으로 예약했어. 언제 여행 가는 당연히 나한테 말하려고 했냐? 너는 생각이 없어. 홈쇼핑 비용만 내면 끝이야. 거기에서는 뭐 안 사 먹어. 그러면 또 몇백만 원 깨지는 거 순식간일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결제하면 하자는 거야?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남편을 잡는다고 해서 냈던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2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 넘는 돈이 환불 안 된다고 하니 울며 겨저 먹기로 여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제 표정이 좋았겠어요. 짜증에 나서 얼굴이 팅팅 불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시어머니 모시고 처음 여행 가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불었어? 심이랑 가는 거 싫다고 의시위하는 거냐? 어머니,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여행을 어머님이랑 남편이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 가기 싫은데 환불이 안 돼서 가는 거예요. 환불됐으면 안 갔어요. 300만 원 넘는 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가는 거죠. 대고 이왕 가게 된 거 너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퉁퉁거리고 난리야. 옆에 있는 사람까지 기분 잡치게. 정말 이렇게 짜증나는 여행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눈치를 그렇게 보더니 막상 여행을 가고 나서는 시어머니랑 둘이서 아주 신나게 즐기더라고요. 결국 세부에서 사바오의 여행 경비는 저희가 다 냈어요. 자잘하게 먹는 것부터 어디 놀러가는 비용까지도 다 했죠. 그 덕분에 시어머니한테 받은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시어머니 여행 했었습니다.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운을 띄웠습니다. 근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왕 가게 된 여행인데 기분 좀 좋게 다닐 수는 없었어. 그렇게 짜증나는 티를 내야 돼. 그럼 짜증이 안 나게 생겼냐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근데 어머님이랑 당신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아 적당히 해야지. 이왕 비행기까지 타고 여행 갔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옆에서 똥 씹은 표정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뭘 하지도 못했어. 뭘 하지도 못했다고. 우리 세부에서 4박 5일 동안 얼마 썼는지 알아. 비행기값, 숙소, 그리고 먹은 거 다 해서 500만 원을 썼어. 우리 신혼여행도 500만 원이면 호화롭게 보낼 수 있었다고. 근데 신혼여행은 돈 아까우니까 가지 말자고 하더니 시어머니랑 가는 여행은 돈 안 아깝냐. 내가 야근을 하든 자하든 해서 벌어다 줄 테니까 돈 소리 좀 그만해. 그때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저한테 성질내는 남편한테 저도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러니 남편이 돈 벌어 올 테니까 알았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냉전 상태로 있는데 친정 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빠랑 얘기하다 괜찮은 곳에서 식게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이번 엄마 생신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거 어때? 너랑 나랑 반반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좋지. 근데 어디 받은 곳 있어? 내가 이번에 회식 장소로 간 곳이 있는데 새로 생긴 곳이라 깔끔하기도 하고 음식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와보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이번 엄마 생신 때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오빠가 예약해. 그리고 비용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면 내가 보내줄게. 거기가 1인당 17에서 20만 원.
원 정도 할 거야. 6명이니까 내가 60만 원 부담하면 돼. 60만 원 알겠어. 그날 봐. 오빠 그렇게 친정 오빠랑 친정 엄마 생신을 어디에서 할지에 대해 얘기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무슨 60만 원이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60만 원. 뭐가 60만 원이야. 엄마 생신 기념으로 식사하자고 하는데 고급 음식점인 바 1인당 17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 그래서 오빠들이랑 반반 부담하려고 이 소리를 듣던 남편이 무슨 밥값으로 60만 원을 쓰냐고 하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10,000원 한 끼 식사가 무슨 60만 원이야? 엄마 생신이. 아, 이런 날에 돈 좀 쓰는 거지? 돈 아껴야 된다며. 근데 무슨 한 개에 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써. 그냥 다른 곳으로 예약하던 시어머니 여행 비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많다고. 이러쿵저러쿵 한 적도 없으면서 우리 엄마 생신날 밥 한 끼 같이 먹는 걸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다른 곳으로 예약하라고 해서 저도 지지 않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생신 때 쓰는 돈 아끼자고 했어? 그 돈을 왜 아껴야 되는데 시어머니 여행 보내드리러 나간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이 뭐가 듣든 돈 너무 많이 썼다며. 그럼 당신도 형님이 60만 원이나 부담하라고 했을 때 너무 부담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신장 엄마 생신이 오기도 전에 남편이랑 몇 번에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남편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안 갈 테니까 당신 혼자 가서 먹고 오던지 해. 그럼 한 사람 값이라도 굳힐 거 아니냐? 뭐, 우리 엄마 생일인데 사위가 안 간다고. 지금 우리 싸운 거 부모님한테 다 보여주자는 거야? 내 밥값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남편이 안 간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잘겠다고 했죠. 그리고 친정 오빠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오느라 돈이 좀 없어서 그런데 거기 말고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예약하는 건 어떨까? 아, 맞다. 너 시아버지 모시고 여행 다녀왔었지? 연달아 엄마 생신도 있어서 부담돼 있다. 그럼 엄마 생일 음식점은 내가 부담할게요.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마음 편하게 와. 미안해. 나도 반 정도는 붙으려고 했는데. 뭐가 미안해. 내가 비싼 곳으로 예약한 건데.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제부랑 편하게 와. 결국 친정 부모님 값은 친정 오빠가 부담하게 됐죠. 남편한테 그 사실을 말하니 그제서야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 저희가 싸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렇게라도 남편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오빠가 예약한 식당을 직접 가서 보니 비싼 값어치를 하는 음식점이었어요. 비싼 곳은 분위기부터 다르잖아요. 근데 음식도 너무 고급스럽고 맛있었어요. 왜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부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불편한 마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옆에서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 음식점이 별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싼 음식점이라고 하더니 좀 별로지 않아. 뭐가 별로였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식도 하나하나 너무 고급스럽네. 그게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인당 거의 20만 원이 되는 돈인데 당연히 맛있어야지. 근데 음식이 몇 개만 맛있고 별로인 것들도 많던데. 별로. 근데 그렇게 그릇을 싹싹 긁고 먹었어. 난 당신이 혀로 설거지 않는 줄 알았잖아. 아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긁어 먹은 거지? 먹을 게 많아서 봐라. 내가 그러냐. 남편이 계속 제 신경을 살살 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폭발해 버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이 비싼 식당 돈 못 낸다고 안 간다고 난리쳐서 결국 우리 오빠가 다 부담하고 당신은 개걸스럽게 먹기밖에 더 있어. 근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야 얻어먹었으면 식당 별로라고 말도 못해.
형님이 사주셨으면 내가 그런 말도 못하냐고. 잘 먹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면 입맛에 안 맞았겠다 보다 하겠어.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그냥 꼬투리 잡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시어머니랑 세부 여행을 다녀온 뒤 남편이랑 안 싸운 적이 없었어요. 듣기. 친정에 돈 들어가는 일로 제일 난리를 쳤거든요. 시댁에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시어머니한테 보태는데 저희 부모님이 뭐 하나 해드리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안 된다고 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절이 바뀌자 이번엔 저희 정마가 하셔서는 단풍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도 단풍 여행 좀 다녀오자. 너는 결혼했다고 엄마랑 여행 안 갈 거 아니지? 저번에는 시어머니만 모시고 여행 다녀와서 엄마도 은근 서운했어. 그게 무슨 여행이야? 엄마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우. 생각만 해도 짜증나니까. 근데 단풍 여행은 어디로 가리고 오빠 같이 날 잡아봐야겠다. 그래 좋다 좋아. 애랑 얘기해보고 엄마한테도 알려줘. 우리가 친정엄마 생신날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니 이번 단풍 여행은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 부모님이랑 가는 여행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했죠. 이번에 엄마가 단풍 여행 가자고 하는데 우리 친정엄마 생신인데 돈 하나 보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 여행 경비 우리가 부담하죠. 오빠네는 오빠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당연하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세부까지 다녀왔는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강원도로 단풍 구경 가는 게 그게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남편은 펄쩍 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뭐, 우리가 왜 장모님이랑 장인 노린 여행 경비를 다 드려? 그리고 형님 돈 잘 보이잖아. 그럼 형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당신은 염치도 없냐? 이번에도 오빠가 다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장모님 옆에 능력 좋은 아들 있죠? 근데 사위 돈까지 받아서 쓰셔야 된대. 시어머니 여행 갈 때 내 돈을 안 들어갔냐? 내가 여행 경비 드리자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해드려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야? 우리 엄마랑 연락하는 자식이 나밖에 더 있어.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엄마랑 연락도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챙기는 거지. 그리고 내가 왜 남의 여행에 돈을 써? 남편은 우리 집을 남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돈 쓰기 아까운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본인은 안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고 당신 혼자 다녀오던지 말든지 해요. 나 안 가면 내 여행 경비는 굳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갈 생각하지 마. 형님이 또 돈 다 내주신다면 모를까? 친정엄마 음식 때도 남편이 못 간다는 식으로 나와서 결국 친정오빠가 식비를 다 부담했지만 또 못 간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내 남편이지란 생각이 들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럴 바엔 옳기 언니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엄마 생신 때 오빠 내가 다 결제하게 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 다녀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여유가 없네요. 괜찮아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근데 이번 여행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은 저희가 부담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또 난리네요. 그래도 이번에 어느 정도 비용은 부담할게요. 그럼 제가 오빠랑 어머님이랑 얘기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더 하면 되는 거죠. 올케 언니는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괜찮다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오빠랑 우리 엄마랑 얘기해서 정리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다며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한 3일 되었나 남편이랑 같이 거실에 있는데 올케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전화 가능해요? 다름이 아니라 여행 계획 짜려고 하는데 스케줄이 언제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해요. 저는 주말 끼고 가는 게 휴가 내도 편하고 좋아요. 저희 남편도 그럴 거고요. 근데 몇 박 며칠로 가실 거예요?
한 3박 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휴가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정도는 저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생각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제가 거실에서 올킨이랑 통하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노려보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남편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오가 남으로 가는 여행 경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정말 그래도 되나? 아무리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남편이 이 소리를 듣더니 안방문을 열고는 슬그머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공짜 여행에 또 눈이 뒤집힌 거죠. 그러면서 안방에서 나와서 내 옆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언말에 들어보니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10년 만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쌓인 기준 해외 여행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의 비용은 오빠가 대준다고 한 거였고요. 근데 남편은 비용을 우리 오빠가 다 낸다는 소리만 듣고 신나서 나와서는 올케 언니와의 전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통화를 마무리하자 저한테 언제 여행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형님이 비용을 다 되신다고? 아이, 그럼 가야지. 단풍 여행 가자고 하셔서 당연히 한국일 줄 알았는데 베트남 언제 출발하신나도 휴가 먼저 내야 될 것 아니야. 아, 내 여권 기간 확인해 봐야겠다. 당신 안 간다며? 근데 왜 갑자기 간다고 난리야? 형님이 경비 다 내신다면 그럼 가야지. 그리고 당신 혼자 가면 장모님이랑 장인 오르니 괜히 우리 싸웠나 싶으실 거야. 아니야. 여행 경비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오빠가 대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탓에 전화를 하더니 이제는 여행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여권을 찾으러 안방에 들어가서는 실실 웃으며 저한테 여권을 보여주며 얼른 오빠한테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가실 거냐?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잘 됐다. 형님이 비용 다 대주시는 거면 나도 가야지. 내 여권 보러 필요하니 이것 찍어서 당신이랑 해서 같이 보내드려야 돼. 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행 경비 보태겠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냐? 뭐, 형님이 다 대주신다며 근데? 뭘 못해? 거기 가서 뭐 간식 하나 쏘지? 뭐, 단에 뭐가 유명하더라. 캐리어 큰 걸로 하나 가져갈 거야? 친정 오빠가 여행 경비 대준다는 소리에 남편이 신나서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입단 정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짐 살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남편이 듣지도 않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더라고요. 엄랑 가봤어요. 우리 거기나 갈까? 이번에 공짜로 갈 일이 생겼거든.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날짜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가자고 나서길. 저는 거기서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제가 말없이 노려보자 남편이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엄마. 여행 비용은 내가 낼게. 뭐, 1인분 비용인데 얼마나 나오겠어? 이럴 때 다 같이 다녀오면지 그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여행. 짐가방을 찾고 있길래 제가 뒤에 서서 그랬어요. 당신 짐 살 필요 없어. 그리고 여권을 왜 챙겨? 그냥 당신은 도장만 가져와. 염치 없는 너랑 더 이상 못 사야겠다. 뭐, 나랑 못 사야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남이 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넌 창피하지도 않냐? 우리가 돈 내는 거 무서워서 안 간다고 나란치 쳤다가 이제 우리 오빠가 경비대 준다고 하니까 실실 웃으면서 여권 갖고 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너 정신줄 났니? 제가 이혼 소리 쓰자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당신 그래? 내가 여행 경비 안 못 된다고 해서 그래? 아니, 우리 돈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거지. 내가 뭘 알아? 그리고 당신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다 내 명의로 대출받고 당신은 혼수했던 거 알지? 나 엄마랑 같이 여행 다녀올 테니까 그 전까지 여기 있는 당신 침 모조리 다 빼놔. 그리고 이 집 팔아버릴 테니까 저는 남편한테 이혼할 거라 통보하고 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놀라서 친정까지 찾아왔죠.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빌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니, 솔직히 형님이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거였지. 여행 경비 보게. 내 돈은 내가 낼게. 남편이 아부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셨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있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단풍 여행 가자고 했잖아. 근데 저희가 뭐라는지 알아. 자기 돈 쓰기 아깝. 남의 집에 왜 돈을 써야 되냐고 하더라. 근데 우리 저번에 시어머니랑 여행 다녀온 거 알지? 3명에서 500만 원 쓰고 왔어. 그리고 시어머니 갈 때마다 돈도 보내드렸고. 근데 우리 친정에는 돈 한 푼 못 쓴다고 하길래 내가 이혼하자고 해버렸어. 우리가 비용 부담하자고 할 때는 절대로 안 간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 오빠가 돈 내준다고 하니까 냉큼 여권 챙겨서 나오는 거 있지. 제 말을 듣던 친정 엄마가 얼굴이 뻘겋게 돼서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남의 집에 계속 있지 말고 당장 나가 그딴 식으로 말해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여행 다녀오느라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돼서 그런 거예요. 됐고, 당신 지금 살고 있는지 부동산에 이미 올려놨으니까 빨리 짐 빼는 게 좋을 거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 그 집을 지금 팔면 어떡해. 그럼 당장 나는 어떡하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알아서 해내. 돈만 아깝냐? 내 돈도 아까워? 우리 부모님 돈 들어간 집에서 내가 뭔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당장 짐 빼. 그날 곧장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준비했죠. 내 남편이 곧 죽어도 이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별 수 있겠어요? 소송으로 가야겠어? 바로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버텅기는 모시기는 척하며 제가 봐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누가 3번까지 봐주겠어요? 변호사님에게 이혼 소송 요청드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오빠랑 원이랑 다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저희 집을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마침 빨리 들어오고 싶다 하셔서 제가 얼른 집 팔아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그 집 팔렸다고 빨리 짐 챙겨서 나오라고 하니 시어머니를 모시고는 저희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얘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걸로 이혼하는 게 말이 되니? 다시는 내가 여행 보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나를 봐서라도 어머님을 본다고 제가 이혼을 안 하겠어요. 사실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 탓이에요. 어머님이 그 세부 여행 가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될 일도 없었다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혼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든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달리면서 자기를 봐서 넘어가 달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탓이라고 하니 그게 왜 자기 탓이냐 성질을 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아니 그게 왜 내 탓이야?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효도한 건데 어머님이 굳이 세부 여행을 가시겠다고 알아. 네, 놓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해서 세부 여행 간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500만 원 넘게 썼어요. 근데 남편이 저희 엄마 생신 때 쓰는 60만 원이 아까워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친정 엄마랑 같이 단풍 여행 갈 때 우리가 경비 부담하자고 하니 펄쩍 뛰는 거 보고 온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때도 당신한테 말했었잖아. 우리가 돈 많이 써서 부담돼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 없이 어머니 하고 싶다는 거 다 해드려. 뭐가 문제야 내 부모는 내가 챙기자고. 그럼 얘가 사는 집이라도 계속 살게 해줘야지.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한다고 한 거잖아.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 집 팔렸다고 말씀드렸죠.
욕심이 가득한 시어머니한테 쏘아 붙이고는 그날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부모만 챙기려다 결국 저한테도 버림받게 됐죠? 어지간해야 고쳐 쓰기라도 하지? 이건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를 해주면 고마라도 뭐라고 하려고 할 텐데 남편은 더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난리치는 모습에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는 회사도 옮겨버렸어요. 얼굴 안 보고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 남편 소식은 듣고 있는 게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본인 부모만 소중한 게 아닌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털어놓으니 제 마음도 후련해지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였다.